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진짜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이 이화영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을 거짓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서 국회에서 이 같은 허위 증언을 한 이화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법원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됐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이 위정죄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조작 기소가 없었다는 이 재판으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 공소 취소가 거의 물 건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판사가 뒤집을 수도 있었는데 송형훈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징역 4개월이라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화영의 주장을 거짓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연어술 파티로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그 거짓 진술의 내용은 바로 대북 송금을 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화영은 검찰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멀쩡하게 해놓고는 민주당에서 생난리를 치니까 자신은 연어와 소주 파티에 회유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국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국회로부터 위정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화영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재판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는데 배심원들도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 측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이화영의 위정죄를 어떻게 하든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만들면 이화영은 연어회 술파티로 회유당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입증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으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이 아무리 봐도 이화영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유죄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어제 재판은 2024년 4월 이화영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화영의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진위 검증을 거듭했으나 검찰의 회유 수사나 술 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술자리 날짜와 장소, 시간 그리고 음주 여부에 관한 이화영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던 것만 드러났습니다.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국회 위정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대3이면 그야말로 아슬아슬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도 무죄라고 판단한 3명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죄를 판단했을까요? 판단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화영은 지난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언론과 국민청문회 등에서 장소를 영상 녹화 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서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5월 17일로 바꿨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번복했습니다. 술파티를 1시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2시간 정도였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30분 정도였다고 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다수 증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면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화영이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부인 백정화와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는데 아마 속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화영은 이미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오늘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총 8년의 징역이 선고됐고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화영은 평생 햇빛을 보기는 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정죄 재판에 상당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1월 실마리로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역시 무리한 기소에 의한 재판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밀어붙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화영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면 압박을 받아왔는데 위정재판에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설득해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화영은 어떻게 할까요? 앞길이 캄캄해진 이화영이 또다시 이재명에게 생떼를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미진하게 행동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법무부가 미진하게 행동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말은 이화영 재판을 법무부와 협업이라도 해서 무죄로 만들 생각이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법무부와 사전에 그런 교감을 주고받았다는 고백은 아닐까요? 법무부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 뒤로 모든 것을 미뤘다며 이전 부지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징계하려는 미진한 태도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 법무부를 비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변호인단은 위정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 애초에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고 상식에 어긋났다며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여느 술 파티와 관련한 일관되지 않은 것은 없었다. 날짜만 불분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짜뿐만 아니었죠. 장소도 내용도 시간도 모두 정신없이 오락가락했던 것이 이화영의 연호회 술파티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위정죄는 정언 당시 당사자가 고의로 거짓이라 생각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왔다면서 본인 기억 속에는 술파티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 기억 속에 술파티가 있었다면 술파티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와 관련한 본인에게도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해달라, 조사해달라 그렇게 재판부에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으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위정 혐의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위정 혐의는 당연히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부분도 항소해서 다퉈볼 예정이라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공소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배심원단 평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3시 30분 선고재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재명은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는데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돼서 공소 취소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까지 조작 기소가 없었다고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 여론몰이에는 급제동이 걸렸고 더 이상 추진할 동력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